야,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이거 제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1월을 맞고 있다고 해요. 지금 증시 어디쯤일지 많이 걱정되실 텐데 또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당분간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해보고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2022년 1월이 고작 14거래일밖에 안 지난 거 아시나요? 2주하고도 4거래일. 왜냐면 지난주가 마틴 루터킹 데이라 그래서 월요일 휴장이었고 4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2주하고도 4거래일, 즉 14거래일 동안 폭락을 해가지고 맨 밑에 있는 게 나스닥 1월달 14거래일 수익률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 당시 폭락 속도를 지금 2022년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무섭죠. 과거보다도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변동성도 심하고, 장 초반에 오르다가 빠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조정장을 매번 맞을 때마다 기분도 안 좋고 그죠? 다들 불안하시고 그럴 텐데, 특히나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많은 리포트들에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떨어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주식을 분석하는 많은 트레이더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주요하게 기준으로 삼는 게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일종의 심리선 같은 거예요. 마지노선 같은 건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200일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시면 코로나 때도 이 200일선이라는 걸 깨고 내려가니까 폭락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뉴스에서 야, 이거 또 이제 한번 폭락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실제로도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보통 다시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심리가 위축돼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물린 주식들 좀 팔고 싶은 거 있으시죠? 현금화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심리가 많이 위축돼가지고 좀 오르려 그러면 떨어지고 오르려 그러면 떨어지고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선이 되는 게 200일선이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야, 반등해도 함부로 따라타지 마라, 현금 갖고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월가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심리가 깨졌으니까,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연초부터 지금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 증시 새롭게 한번 계좌 트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저희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쓰라리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나스닥 시장 지수가 14%면요 우리 계좌는 보통 20% 이상 녹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계좌는 20에서 25% 이상 녹아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현금이 없이 몰빵하신 분들은. 그리고 S&P 500도 잘 버티다가 지금 고점에서 9%, 좀 있으면 S&P 500도 10% 이상 내려가면 조정 영역에 진입한다고 하죠. 잘 버티던 지금 시장 지수 S&P 500마저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이라도 팔까, 지금 들어가야 될까, 엄청나게 지금 혼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나스닥 지수 ETF, QQQ 기준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나스닥 ETF 기준으로 지금 고점에서 14% 빠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2020년 2월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가면서 무려 고점에서 약 30% 빠졌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맞고 있는 조정장은 귀엽다고 할 정도의 폭락장이었고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랬고 그 전에 2018년에도 22.8%, 이때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장이었고요. 제대로 맞아본 급락장이었고, 그 전이 이제 2016년에도 연초부터 박살이 났는데 고점에서 16% 빠졌었거든요. 와, 근데 지금 그 정도의 비슷한, 제가 2016년하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비슷하게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있어서도 자주 오는 하락은 아니에요. 이건 S&P 500이 얼마나 고점에서 많이 빠졌냐 이거거든요. 이거 앞에 거는 나스닥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고요. S&P 500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 빠지는데도 보시면 코로나 때 고점에서 30%, 그때 진짜 그냥 계좌가 녹아내렸고요. 2018년 때도 고점에서 20% 빠졌고요. 2016년에는 한 10% 정도 빠졌는데 지금 S&P 500이 8%, 9%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1,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정장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실 거고, 돈이 또 많이 묶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심란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고점에서 얼마나 빠지는지를 항상 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나 빠졌냐면 한 13%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14% 빠져 있으니까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S&P 500 지수는 10년 동안 연평균 얼마나 빠졌는지 평균 내보니까 11% 정도 빠졌는데 지금 고점에서 8.8% 정도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나스닥은 평균보다 많이 빠졌고 S&P 500은 평균보다 좀 덜 빠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워낙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하니까 저는 조금 오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 몇 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마감한 주에 4거래일 연속 이랬거든요. 장 초반에 반등한다 하다가 눈 떠서 일어나 보면 급락해 있어요. 이게 4거래일 연속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열린 게 화, 수, 목, 금 4일이었는데 4일 내내 그랬습니다. 쭉쭉쭉 뺐는데요. 사실 이게 이유가 있다. 뭐냐?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월 21일 날요. 이때가 여러분들 혹시 옵션 만기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옵션 만기일. 이게 뭐냐면 한국에도 있는 건데요. 공매도라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고 막 이런 파생상품 시장 들어보셨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되면은 증시에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상승에 몇 배 거는 사람, 하락에 몰빵하는 사람, 이게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요. 기관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써있지만은 이때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요 날에 대체로 미국 증시가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3조 달러면요. 이게 역대급 금액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베팅이 된 거예요. 3조 달러면 애플보다 큰 금액이죠. 역대급 금액이 아무래도 하락에 걸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이제 그거는 공개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기관들이 베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더 많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락 베팅 끝났으니까 또 다시 조금 반등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긍정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0% 내릴 거 15%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악재를 이용해서 얼마나 하락 베팅하기 좋아요. 미중 갈등, 미러 갈등, 빅테크 규제, 전쟁 난다 그러고 중동 긴장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이용해서 이제 악재를 활용해서 더 밑으로 내리꽂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 분석 기사로 나오던데 실제로도 매월 중순 정도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게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락했다 그러면 억지겠지만 이것도 조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가 좀 독특한 자료인데요.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요. 장 마감 1시간 전에 계속 기관들이 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은 장 초반에 매매를 하고요. 기관들은 장 마감 전에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 마감 전에 어떻게 됐나가 기관들의 매매 패턴인데 이번엔 장 마감 전에만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던져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장 막판에 1시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1987년 블랙먼데이 기간 이후 최대 낙폭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일부러 쏟아낸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옵션 만기 무슨 파생 상품 시장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증시의 위기가 올 것 같아서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냈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관들이 다시 사주면 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긍정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현금 비중이 30%가 넘어갔다고 하던데 반대로 말하면 그 현금을 다시 증시에 유입시키면 또 긍정적인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긍정 시나리오는요. 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 심리가 드디어 바닥에 또 진입했습니다. 제가 이 조정장 올 때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이 인간 지표가 은근히 무시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보다도 이게 미국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데 은근히 쏠쏠하게 바닥을 잘 맞춥니다. 꼭지는 사실 맞추기 어려운데요. 증시가 바닥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지표가 은근히 잘 맞거든요. 코로나 때 이 지표가 거의 바닥을 찍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극단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갈수록 비관론자가 강세론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증시를 향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냐 했을 때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겁니다. 그 수준이 지금 코로나 폭락 바닥 시기와 매우 유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개미들이 투매를 했다는 이게 되는 거죠. 지금 나 주식 안 할래요. 던집니다. 팔았습니다. 슬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포지수라는 게 있어요. 조정 올 때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거든요.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급등하고 나서 증시가 한 달 정도 있으면 좋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한 주에만 50%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던졌다는 거예요. 투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투매 영역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 공포지수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변동성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 급등한 이게 얼마나 컸냐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20번 안에 들어올 정도의 공포지수 급등이었어요. 50%가 급등했는데 보통 이렇게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나면 사람들이 쫄아서 막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주식 팔고 이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에서 3개월 정도면 다 수익으로 들어오더라라는 게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여러분 통계는 통계일 뿐이니까 또 이렇다고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겁내고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지나가면 또 좋은 장이 오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포지수 지금 급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앞에 보여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제가 바닥을 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지표인데 이게 은근히 또 쏠쏠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요 풋콜이라고 하는 게 앞에 게 하락이고 위에 게 상승인데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하락에 베팅 많이 했느냐 얼마나 상승에 베팅 많이 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희한하게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 1에서 1.5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기가 막히게 증시에서 바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통계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게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락에 던지니까 오히려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통상 1만 돼도 바닥에 진입하고요. 지금 1.1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락에 쏠리고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다 됐다. 물론 뭐 지금 당장 바닥을 딱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당히 사람들 심리가 죽어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더 떨어질 룸이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조정이 올지 하락이 올지 그건 정말 모르죠. 함부로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지만요. 이런 현상들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바닥이 어딘지 맞추지는 못하니까 시장 전체가 빠질 때 억울하게 빠지는 주식들, 좋은 주식들한테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주식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싸지는 주식들이 나오니까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혹은 내가 한번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싶은 분들한테는 또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당장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천천히 이제 한번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하려는 4단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번 주말에 이렇게 했어요. 주식들을 5개에서 10개 정도로 추리는 겁니다. 근데 그 팁이 뭐냐면요. 장이 좋을 때는 이것저것 다 사도 다 오르니까 아무거나 사도 좋을 텐데 지금은 어차피 돈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현금도 거의 없고 또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알짜 종목들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에서도 진짜 좋아하는 거 한두 개로 압축한다던가 내가 만약에 자동차 주식을 좋아하면 자동차 주식에서도 한두 개 정도로 압축한다던가 반도체가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 계좌에 반도체가 너무 많다 아니면 관심 종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반도체도 한두 개로 압축을 하는 거죠. 미리 추려놓는 겁니다. 그걸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소비재가 될 수 있고 배당주가 될 수 있고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못 고르겠으면 역시 시장 ETF나 관련 분야 ETF 한두 개로 추려가지고 딱 정해놓는 겁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평소보다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장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요 숫자들이 지금 벌써 막 앞자리가 마이너스 20, 30까지 내려가고 지금 10% 이상 빠지는 건 대수롭지 않게 막 되는 상황인데 바닥 구간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요때 한번 수량을 늘려보면 어떨까. 내가 진짜 평소에 모으고 싶어 왔는데 못 모았던 아쉬웠던 이런 주식들 좀 모아가는 구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막 당장 튀어오른다 이런 거보다도요. 지금 심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외부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천천히 좀 모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주식들을 추립니다.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주식 뭔지 추려가지고 여기 적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던 이유가 시장 지수는 저는 딱 정해놨어요. 예시지만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저는 ETF 중에서는 반도체 ETF를 제일 좋아합니다. 빅테크에서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저는 애플 마소를 좋아하고요. 당연히 다른 주식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배당주 중에서는 한두 개, 소비재 중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뭐 나이키, 스타벅스 있듯이 저도 이제 나이키 이런 식으로 추려놓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저는 그냥 테슬라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도체 주식들 좀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미리 정해놓고요. 핑계 대지 말고 분명히 오를 때는 또 비싸다고 못 산다 그랬는데 떨어질 때 되니까 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못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기계처럼 사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서 타이밍 맞추기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핑계 대지 말자. 그냥 정해진 대로 분할 매수, 적립 매수 하자.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추매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크로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절거리면서 엔비디아 3% 이상 빠지는 날에만 10주씩 추매하고 있습니다. 10주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벌써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 같은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기계처럼. 나는 기계다. 왜냐면 계속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있으면 못 사거든요.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못 사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삽니다. 한번 해보시면 경험하실 겁니다. 오를 땐 또 올라서 못 사요. 비싸다고 못 삽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추린다. 두 번째는 목표 수량을 정한다. 애플을 만약에 내가 10주를 사모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주만 되고 있다. 근데 계좌를 보면 자꾸 수익률이 보이니까 손실률이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팍 받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냥 내 계좌에 애플 10주를 채워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20% 내가 목표 달성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증시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 천천히 한 달에 한 주씩 뭐 사모으지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좀 목표 달성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식으로 대박을 내야지 보다는 상반기는 조금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가짐을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상반기에 부지런히 내가 주식 모으고 싶었던 거 수량 늘려야지 이렇게 지금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폭락할 때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뉴스 정리 그냥 안 가져왔거든요. 왜냐면은 떨어질 땐 공부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는 공부를 같이 미리 해놓고 떨어질 때 용기 내서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떨어질 때 애플 주식을 혹은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
살 용기가 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지금 떨어질 때 이 주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냥 이 주식 전반에 대한 별로 믿음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유 이제 미국 끝났어, 미국 주식 끝났어, 주식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건데 뭘 해, 난 안 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건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저랑 같이 장 좋을 때 공부해놓고 지금 같을 때는 차분하게 기계처럼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세 번째가 분할 매수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일단 이게 종목별로 좀 다른데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요, 애플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마다 얼마나 최고 많이 빠졌는지 보니까 22%예요. 여러분, 애플이 변동성이 꽤 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플이 지금 대장주지만 매년 20% 평균적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11%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애플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액에 고작 11%라고 하실 정도로 방어를 되게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애플 많이 빠지면 사고 아닌 말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거에 애플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제가 눈으로 봐가지고 비싸거나 많이 안 떨어지면 그냥 안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몽님 근데 저는 애플 한 주씩 그렇게 사모아보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10% 한 주, 뭐 예를 들어서 3주 사고 싶다 그러면 15% 빠지면 한 주, 20% 빠지면 한 주,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소몽님 저는 아무리 봐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시면은 더 보수적으로 15, 20, 25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겁니다. 물론 애플이 30% 넘게 빠지는 날이 올 수 있지만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달려들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30% 넘게 빠진다? 이러면은 거기까지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또 예측 바뀌니까.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1%.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연초에 애플 3조 달러 갈 때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에요. 애플 징크스 있다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애플이 1조 달러 돌파할 때 폭락이 왔고, 애플이 2조 달러 돌파할 때 폭락이 왔고, 3조 달러 돌파할 때도 혹시 징크스 오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저도 사실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근데 참 지금 기가 막히게 3조 달러 콕 찍고 11% 빠지고 있거든요. 2.6조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넣어놨지만 이때도 애플 망한다 그랬고, 이때도 애플 망한다 그랬고, 지금도 애플 별로라고 하는 댓글들이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사람 마음이 참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보통 공부나 어떤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럴 때 못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회가 좀 오고 있을 수 있다. 애플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분할 매수 구간을 원칙대로 적어놓지 않으면 절대 이때 또 못 사집니다. 손이 안 나가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늘.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뉴스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아이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애플 아이폰 만드는, 아이폰의 전 세계 절반을 만드는 폭스콘 공장이 지금 긴급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인센티브 더블로 줄 테니까 제발 오세요. 지금 아이폰 13 너무 잘 팔려가지고 중국에서 6주 연속 1위 하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이어서 2달 만에 긴급 충원하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악재에 가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다 메인에 안 뜨더라고요. 그죠? 너무 좋은 주식들이 지금 점점 저렴한 값으로 내려오고 있다. 소몽님 이게 좋은 거 알겠는데 현금이 없다니까요. 뭐 누가 애플 마소 좋은 거 모르나요? 그럴 때는 갈아타기를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현금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질 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갈아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빅테크에 내가 전반적으로 깔아놨는데 빅테크 중에서도 나는 이번에 더 많이 빠진 혹은 더 좋아 보이는 어떤 특정 주식으로 갈아타야겠다. 손절을 하더라도 혹은 익절을 하더라도 아쉽지만 이렇게 압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적자 주식이나 멀리 보고 사놓은 주식인데 뭐 너무 좀 당분간 오르기 힘들 것 같다면은 우량주로 좀 바꿔놓는 게 좋은 게, 우량주 이렇게 폭락하는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근데 유망주나 테마주 이런 거는 반토막 나는 거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A급 주식으로 더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것 같아요. 평소에 사 모으고 싶었는데 못 모았던 주식으로. 기준은 같은 영역 내에서, 반도체는 반도체끼리 비교하시고요, 배당주는 배당주끼리 비교하시고요. 유망주 내가 5개 사놨으면 이 중에서 아쉽지만 몇 개는 좀 처리하고 한두 개로 압축하자. 아니면 일부 현금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더 떨어질 것 같다면 쭉 봐서 제일 별로인 주식부터 일부 현금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로 제가 팁 드리면, 지금 수익률이 한 자릿수인 걸 처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몽님 저는 어떤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내 계좌를 딱 펼쳐봤을 때 이거 수익률 한 자릿수라서 좀 애매한데 이거 증시 더 빠지면 또 괜히 손실로 가겠다. 그럼 너무 쓰라릴 것 같은데 이러시면 그냥 그걸 조금 처분해서 현금화 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지면 또 더 좋은 주식이나 다시 그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겠죠. 타이밍은 정확히 못 재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현금 좀 가지고 있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 항상 조정장에선 변동이 크기 때문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 20%를 유지하는 편인데, 개인 성향에 따라서 지금 채팅창 보니까 어떤 분은 현금 90% 늘려놨습니다. 뭐 현금 50%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진짜 개인 차이예요. 성향에 맞게. 지금 주식 100% 이러면 되게 마음이 요동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은, 소몽님 저는 지금 현금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들고 있던 주식에서 좀 갈아타거나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쓰라릴 수 있지만 저 지금 다 손실 중인데 현금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조금 손실 입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현금화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되고, 지금 개인적으로 말 나온 김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2016년부터 쭉 봐왔는데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절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데, 야, 이게 2018년 때 그렇게 급락장 왔을 때도 고점에서 14% 빠졌거든요. 지금 2018년 급락장보다 마소가 더 많이 빠진 겁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야, 자주 오는 일은 아니에요, 진짜로. 코로나 때 26% 빠졌었고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그냥 좀 비쌌다. 그거 외엔 없거든요. 그거 한마디로 다 변명이 되겠지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 대비 하락폭도 되게 작아서 안정적인 주식인데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해보니까 14%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고점에서 15% 정도 빠져 있으니까 평균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소 한번 내가 100주를 모아봐야겠다. 이번 상반기에 조정 오면은 직장인이시면 월급 들어오는 걸 계속 한번 넣어봐야겠다. 지금 한 70주 들고 있는데 30주 내가 계속 넣어야겠다. 어차피 떨어져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되거든요, 마소는. 마소 같은 주식은 미래 먹거리를 너무너무 잘 선점하고 있는 주식이라 저는 좋아하는 주식인데, 지금 2020년 9월 달에 13% 빠지고 한 1년 만에 15% 빠진 장이 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좌를 보면 씁쓸해요. 작년에 마소 수익률이 엄청 좋았는데 그거 다시 다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래, 내가 그래서 100주면 100주, 뭐 50주면 50주를 모아봐야겠다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조정장의 나름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소 연초부터 12%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11%, 알파벳도 제가 잘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알파벳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알파벳은 조정이 잘 안 와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알파벳에 10% 넘게 빠지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알파벳 자료도 갖고 왔어요. 알파벳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봤더니 16% 정도 빠지는데요. 지금 고점에서 13.7%, 한 14%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알파벳이 조정 제일 많이 받은 게 8%였거든요. 얼마나 알파벳이 작년에 변동이 작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10% 넘게, 그러니까 최근 1년,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빅테크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알파벳을 잘 손을 안 대는 것 뿐이지, 너무 좋은 주식이고 만약에 15%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15, 20, 25 이렇게 분할 매수 잡아가지고 하셔도 좋겠죠. 지금 빅테크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우려도 껴있는 것 알고 있지만요, 흔하지 않은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모든 주식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 우량주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짜 많이 빠진 주식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엔비디아 32.5% 빠졌어요.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32.5%, 연초부터 20%, 엔비디아 악재는 단 하나, 비싸다는 거. 그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반도체 1등이죠. 그래픽 반도체 1등인데 통계를 가져왔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주는 건데 지금 32.5% 빠져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30%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전에는 뭐 비빌 수준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도 엔비디아 반토막도 한번 얻어맞아 봤었는데, 처음 맞아보신 분들은 엔비디아 이거 잡주 아니야 하실 거예요, 아마. 솔직히 완전 잡주네 이러실 정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특히나 반도체 주식들이 싸지는 주식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 주식들 유망한 건 여러분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반도체 ETF도 지금 15%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 엔비디아, AMD,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인텔 뭐 이런 거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걸로 퉁치셔도 되죠. 하락 15% 이상이면은 자주 오는 기회는 진짜 아니고요. AMD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3대장, 특히 ASML 이런 거는 가치 평가상으로도 저렴한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20% 이상 빠진 것도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웬만한 우량주들은 제가 다 포함시켰거든요. 혹은 요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관심 있던 평소 주식을 차분하게, 지금 같은 조정장에 뉴스 보면 더 헷갈리시니까요, 딱 끄고 내가 이거 몇 주 모아야지, ASML 한 10주 모아야지, 수량 늘린다, 이러다가 갑자기 오르면요, 바로 후회가 돼요. 더 살걸, 그때 더 사모을걸, 내가 왜 간봤지? 제가 이 후회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타이밍 재다가 간보다가 수익률 낮아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처음 할 때는 바닥을 다지고 사야 돼, 안전해지면 들어가야 돼, 다시 반등이 시작되면 사야 돼,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놓친 기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거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돌아오는 주, 영상 보시는 시점에 해당하는 주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 1월 회의가 드디어 한국 기준으로는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시장이 안심하고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충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연초부터 만들어서 공유드렸던 표인데요, 우리가 이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미러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같이 걱정했었고, 미중 갈등도 1월 초 작년 연말부터 이거 같이 공유했었는데 또 막상 찾아오니까 증시에서 조정 핑계로 삼으니까 이렇게 미리 정리해놔도 막상 맞으면 아픈 것 같아요.
조정이라는 게. 그래서 타이밍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돌아오는 주에 이 연준 의장 이런 발언이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뭐 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해 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돌아오는 주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업 실적들이 잘 받쳐줘야 됩니다. 애플이 진짜로 말처럼 아이폰 없어서 못 팔아서 실적이 대박 나주면 또 증시 분위기 확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우려도 많지만 지금 테슬라도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이렇게 비싼 값어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 버텨줘야겠죠. 뭐 저도 주주니까 저는 파는 주식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빅테크나 테슬라는. 그래서 거의 뭐 풀 매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소도 있고 화요일부터 마소 실적이 장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더 떨어지길 바라시겠죠.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의 포지션에서 같이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꼭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정장일수록 누가 뭐래도 내가 이해가 잘 되는 기업에만 투자하자. 이거는 떨어질 때 손이 나가는 기업이 내가 이해하는 기업입니다. 토목님, 저는 떨어질 때 코카콜라에만 손이 가던데요. 그러면 그 기업이 여러분한테 딱 맞는 기업입니다. 남이 아무리 추천해줘도 안 맞는 기업입니다. 다른 거는. 그래서 지금 하락 구간도 묵묵히 견디려고 합니다. 나중에 같이 라떼는 말이야 하셔야죠. 2022년 말에 우리 그때 연초에 견뎠잖아요.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할 수 있게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